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저는 오늘 KBL 중계를 하러 지금 서울역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야니스 내용을 정리해서 차 안에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 야니스 아데토쿤보에 대한 루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야니스가 지금 현 시점에서 트레이드를 요청했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만, 시즌 전에 트레이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눴던 야니스와 미러키가 다시 한번 협상을 할 수도 있다 라는 루머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단 브라이언 윈드호스트, 현지에서 좀 호불호가 갈리는 인물이긴 합니다. 트레이드를 맞춘 적도 있지만 또 제법 낚는 능력도 있어서 이 윈드호스트의 보도가 또 많은 주목을 받았었는데, 야니스의 트레이드 요청 시기는 2025-26 시즌 시작 전이었다. 그리고 이미 트레이드를 원하는 상태다. 미러키 구단과 자신이 트레이드 되길 원하는 팀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리고 그 팀과 최상의 거래를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지난 여름에 야니스는 뉴욕 닉스를 가고 싶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샴즈도 보도를 합니다. 브라이언 윈드호스트 못 믿겠다, 하지만 샴즈가 이렇게 보도를 하죠. 야니스와 에이전트는 미러키 구단과 미래에 대한 대화를 시작했다. 몇 주 안에 결론이 날 예정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야니스와 미러키 사이에 약간의 묘한 기류가 또 흐르고 있음을 어느 정도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일단 연패로 인한 상실감이 있었을 겁니다. 야니스는 최근 연패로 인해서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최근 부진으로 팀에 긴장감이 돌고 있고, 한 소식통은 이미 결과가 예견된 느낌이다 라는 문구를 썼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경쟁력 없는 로스터가 큰 부분을 차지하죠. 경쟁이 어려운 현재 로스터에 야니스가 지쳐가고 있다라는 루머가 있고요. 실망스러운 시즌 출발로 야니스가 이미 마음이 떴다라는 후문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야니스에 관심을 가질 구단들, 뉴욕의 가능성이 높지만 언제든 미러키는 비싼 제안이 들어온다면 제3의 팀 이적 시나리오도 가능하죠. 자, 미러키 입장에서 만약에 야니스를 팔기로 결정을 하거나 야니스가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트레이드를 요청한다면 미러키의 방향은 딱 하나입니다. 야니스와 함께 협력하면서 최대한 많은 자산을 뜯어올 수 있는, 현재 미러키의 에이스일 뿐만 아니라 야니스는 450명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전성기도 많이 남아있고요. 그렇다면 만약 미러키가 야니스를 이제 내보내기로 결정을 한다면 가장 많은 자산을 줄 수 있는 팀을 택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또 야니스와 설득 작업이 필요하겠죠. 자, 미러키 현재 딱히 미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벌써 우승을 차지한 지도 4년의 세월이 흘렀고, 팀 주기 이제 사이클이 다 된 팀이에요. 드루 할러데이 떠났고 또 크리스 미들턴도 갔고요. 드루 할러데이 내보내면서 데려왔던 데미안 릴라드 대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백커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몸값이 저렴한 선수 혹은 무명의 선수들로 구성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팀 주기가 끝났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미러키 현재 성적 오늘 디트로이트를 잡으면서 10승 13패가 됐습니다. 하지만 동부 컨퍼런스 11위이고 공격 레이팅 16위, 수비 레이팅 21위, 넷 레이팅 18위에 그쳐 있습니다. 어떻게 5할 승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플레인 토너먼트나 플레이오프 1라운드가 한계겠죠. 네, 그리고 야니스는 현재 현역 선수들 가운데 1라운드 탈락의 비율이 가장 높은 선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니스는 올 시즌 MVP 레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출전과 결장을 반복하고 있긴 합니다만, 플로어 위에 있는 야니스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하지만 팀 성적은 5할 승률 아래고요. 플레이오프는 물론 플레인 토너먼트에서도 멀어질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러자 이 닥 리버스 감독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감독 생활을 한 지도 벌써 25년이 넘어갑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모두가 승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우리가 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수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길 바란다. 다행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 같진 않다. 하지만 앞으로는 잘 모르겠다. 그건 내가 답할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니컬하게 답했다기보다는 이 닥 리버스가 보스턴, 그 전에 올랜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클리퍼스, 필라델피아 여러 팀 거치면서 이런 상황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대수롭지 않다는 그런 온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단 관계자와 닥 리버스 감독도 일관된 입장이긴 해요. 야니스가 공식적으로 트레이드를 요청하지 않았다라고 미러키 구단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닥 리버스 같은 경우에는 나는 10번째 같은 말 하고 있다. 분명히 한 번 더 이야기하겠다. 야니스는 트레이드를 요청한 적이 없다.
절대 없다. 이보다 더 명확하게 얘기할 수도 없다. 이렇게 힘주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우연의 일치이고, 또 야니스가 본인의 SNS에 피드들을 뭐 없앤 적이 있긴 합니다만, 현재 야니스는 SNS에 게재됐던 2021년 이후 미러키 관련 컨텐츠를 삭제한 상태입니다. 마지막 남은 트윗이 코비의 생일 축하 피드인데, 뭐 이건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겠죠. 야니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야니스의 이적 가능성이 높은 팀이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한 서너 개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가장 링크가 되어 있는 팀은 뉴욕입니다. 일단 야니스의 형인 타나시스가 뉴욕 닉스의 픽을 받기도 했었고, 또 야니스가 하고 있는 사업이 뉴욕과 연계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야니스가 뉴욕을 가고 싶다는 바람과 별개로 이안 베글리의 보도에 따르면, 이 이안 베글리는 뉴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거의 뭐 뉴욕 인사이더의 느낌인데, 오프시즌에 뉴욕 닉스가 야니스 영입을 위해서 미러키 측에 트레이드를 제안한 건 맞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내용은 상세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는 뉴욕의 구단 수뇌부가 현재 로스터에 만족하고 있다. 그 말인 즉슨 오프시즌 때 만약에 야니스가 트레이드를 요청을 해서 시장에 나왔더라면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달려들었을 테고, 실제로 제안을 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가 있죠. 이안 베글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뉴욕 닉스 소속에 굉장히 정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샌안토니오 스퍼스입니다. 이번 여름에도 링크가 됐었고요. 샌안토니오가 야니스 트레이드에 적극적일 수도 있다는 보도는 줄곧 나왔었습니다. 일단 드래프트 픽 있고요. 또 젊은 유망주들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에 비해서 좀 더 유연한 협상 대처가 가능하죠. 자, 하지만 지금의 샌안토니오는 우승과 거리가 먼 팀입니다. 한 2, 3년의 시간은 필요한데, 야니스는 이제 30대가 넘었잖아요. 당장 우승을 노릴 수 있는 팀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야니스는 물론이고 팀 역시 다소 확신을 가질 수 없는 도박에 가까운 딜이다. 야니스가 들어오면 당연히 좋죠. 야니스, 웸비, 이건 뭐 지구상에서 가장 구성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조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결국 그만큼의 반대급부터 떠나야 되기 때문에 샌안토니 입장에서도 도박스러운 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애틀란타 헉스입니다. 유망주와 다수 드래프트 픽을 보유하고 있죠. 또 트레이드 패키지 구성이 샌안토니오만큼이나 용이합니다. 자, 윈나우 팀인 애틀란타가 만약 야니스를 확보한다면, 물론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비슷하죠. 당장 우승팀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야니스 플러스 젊은 자원으로 우승 후보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샌안토니오와 마찬가지로 역시나 많은 자산을 희생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죠. 여기에다가 애틀란타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제일런 존슨, 그리고 다이슨 데니얼스를 지키면서 야니스를 품을 수 있을까? 이런 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러키가 트레이 형 받자고 야니스를 내보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틀란타도 많은 자산을 풍부하게 데리고는 있으나 그 카드를 맞추기는 쉽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야니스의 다음 행선지 배당률을 살펴봤습니다. 폴리 마켓에서 예상한 야니스의 다음 행선지인데, 트레이드 없을 것이다가 정배당이에요. 30% 제일 많았고, 뉴욕이다 27%, 그 다음에 샌안토니오, 애틀란타, 여기에 휴스턴, 토론토, 레이커스, 디트로이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법 균등한 분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분포를 살펴보면 트레이드가 없을 것이다와 뉴욕 닉스가 57%니까 거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 나머지 있는 팀들도 각각 저마다의 퍼센테이지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랬던 야니스가 트레이드 루머가 나온 오늘 다쳤습니다. 네, 12월 4일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전 초반에 바닥 위에서 미끄러지면서 코트를 떠났습니다. 단 3분만 뛰고 결국 복귀하지 못했는데요. 현재 MRI를 찍고 있다고 하고, 오른쪽 종아리 좌상 판정을 받았는데, 이게 부위가 종아리이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당기버스 감독은 비접촉으로 인한 부상은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부상 부위도 그렇고 야니스가 올 시즌 유독 잔부상이 많기 때문에 다소 좀 우려스러운 건 사실입니다만,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겠고요. 현재 야니스가 나 이제 트레이드 할래, 미러키와의 관계는 끝났어, 우리 할 만큼 했잖아, 이제 날 내보내줘 라고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만, 브라이언 윈드호스트의 이 보도 시점이 결국 시즌 전에 트레이드 논의가 있었던 부분을 다시 재점화했고, 여기서 샴즈가 추가로 보도를 하면서 야니스와 미러키 간의 현재 기류가 좀 묘하게 흐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과연 야니스 드라마 쓰이게 될까요? 아니면 그냥 본편 없이, 예고편도 없이 그냥 변죽만 울리게 될지, 저희 조코피TV 함께 지켜보시죠. 자, 이상 야니스와 미러키의 트레이드 소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는 부산을 잘 다녀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